직접 해봤습니다. 네. 직접 다이소에서 사서 리들샷 플러스 PDRN 플러스 랩, 여기서 사실 PDRN 같은 경우는 연어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연어 DNA를 보통 얼굴에다가 주사해주는, 성분은 피부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손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많이 증명이 돼 있고 이미 시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의 뭐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사실 PDRN은 제끼고, 제가 처음 듣는 이거 뭐지? 그거 리들샷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피부 장벽을 인위적으로 망가뜨려서 피부가 재생되는 단계를 통해서 효과를 주는 그런 화장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피부 장벽을 약간 흠집을 내서 그 사이로 같이 또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 리들샷에 있는 거를 흡수를 증폭시키고 상처낸 것을 통해서 다시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피부를 아주 좋게 만든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자체를 손상시키는, 훼손시키는 그 어떤 화장품, 그 어떤 약물도 저는 반대합니다. 피부 장벽이 뭔지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맨날 어려운 말로 나와서 피부 장벽 하는데 뭐냐 그게 도대체. 피부는 사실 겉피부가 있고 속피부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표피, 진피라고 하죠. 이 겉피부, 표피, 여기가 4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질층, 그 다음에 과립층, 유극층,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밑에 바닥에 기저층,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각질층 바로 밑에 있는 과립층, 합쳐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피부의 뚜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잘 막아줘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면역 역할을 합니다. 피부 면역. 근데 이 뚜껑이 날아간다? 피부 면역이 안 좋아지고 건조해지고 모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피부 면역에 대해서 장벽이 하는 역할이 아주 지대한데 이 부분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의 어떤 자극, 평상시에 발랐던 화장품 혹은 평상시에 같은 습도, 그 다음에 온도, 이거에도 갑자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냥 어떤 거 화장품을 썼는데 혹은 바르는 연고를 썼는데 발랐더니 막 붉어지고 따갑다, 막 자극감이 있다, 화끈거린다, 막 각질이 막 일어난다, 건조해진다, 쓰지 마세요. 그냥 10대 후반이랄지 20대 초반이랄지 10대 중반이랄지 이런 분들은 애초에 피부 각질이 많이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손상시키거나 날리는 거를 썼을 때 다시 그걸 만들어내는 재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당시 때는 피부의 대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인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날려도 되게 빠르게 재생됩니다. 30대 이후에, 40대 이후에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빠르게 이거를 복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못하는 그런 나이 연령대에서는 결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한번 날아가면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속피부층, 진피층의 위쪽 상부에서 혈관들이 막 들어옵니다. 진피층 상부에 혈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빨개집니다. 빨개진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피부에 붉어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속피부층 자체, 진피층 자체가 산성화됩니다. 피부 속이 산성화되면 피부는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피부 재생 속도가 너무 좋고 각질층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좀 날려줘야 되고 이렇다손 쳐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그닥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리들샷 쪽에서는 스케줄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는 이런 제품을 쓰고 저녁에는 이런 제품을 쓰고 해서 일주일간 스케줄 같은 것들을 마치 꼭 시간표처럼 화면에 나오던데, 그렇게 쓰면 저 개인적으로는 피부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쓰더라도 2주에 한 번, 결론적으로는 인위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것 자체가 장기간 피부 건강에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부과에서도 시술 보면 막 프락셀도 하고 막 피부에 구멍 뚫고 피부 장벽 손상시키고 막 그러지 않냐 반문하시거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과에서 보통 쓰는 이제 재생 레이저, 자극 흠집을 내거나 혹은 스크래치를 내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거나 한 다음에 피부가 다시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들, 피부과 영역 자체에서도 이미 옛날부터 아주 강하게 막 피부에다가 막 자극을 주고 피부 장벽을 인위적으로 막 손상시키는 그런 시술들을 처음에는 하다가 피부 장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피부 장벽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그렇게 피부에 자극만 주고 시술을 계속 진행하는 게 그게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기계가 진화를 해왔습니다. 프락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예 통으로 피부를 날리고 피부의 위층을 날린 다음에 재생되는 걸 했는데 부분적으로 피부 장벽에 미세한 홀만 뽕뽕뽕뽕뽕뽕 날리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벽을 손상시키지는 않고 약물이 들어가는 홀만 잠깐 내주고 바로 거기는 오므러집니다. 최근에 피부과 영역에서 하는 모든 시술들, 그 다음에 권장하는 시술들은 일단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다시 강조해드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평상시에 쓰던 스킨케어 제품을 발라도 막 따끔거리고 가렵고 막 붉어지고 그 다음에 매우 건조해지고 여드름이나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피지가 막 알갱이화되고 이런 증상들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건강한 피부의 경우는 아주 빠르게 이걸 복구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막 붉어지고 트러블도 막 나고 막 예민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갑자기 모공도 막 갑자기 이상해진다. 모공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붉어진 게 만성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모공 구조까지 바뀌었다는 거는 장기간 장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속피부층은 산성화되고 피부 표면 겉층은 약산성화돼야 되는데 알칼리화 돼버려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피부 구조가 결합 조직들, 콜라겐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바뀐 거죠. 피부 장벽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애쓰려고 에너지를 막 주기 위해서 막 혈관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나쁜 상태니까 혈관들이 이미 이제 만성화돼서 혈관들이 계속 들어와 있어서 증식이 일어나요. 혈관 증식이. 그래서 이미 혈관들이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빠져주지를 못해요. 피부 속은 산성화되고 혈관들은 계속 증식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안쪽에 콜라겐이나 혈관 구조를 리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경우는 화장품으로, 연고로 되돌리기 상당히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주파든 아니면 롱펄스 빛이든 초음파든 어떤 걸 동원해서라도 속피부층 자체를 한번 탈바꿈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화장품, 연고 이런 거를 막 무분별하게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돈 아끼려다가 진짜 큰 돈 돌이킬 수 없어서 피부 장벽이 완전히 손상되거나 아니면 취약해지는 상태들이 만성화되면 이제 병원 가는 수밖에 없어요.